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0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이 드디어 3,000포인트 마의 벽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3,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단단한 천장에 막힌 것처럼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었던 우리 시장. 오늘은 유럽 증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엇박자 형식으로 우리 시장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더 우세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포인트를 잡고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A컷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꼽은 건 단연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찍는 그 순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부양하면서 한 달 동안 유가증권 시장이 500포인트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수익률이 올해 들어서만 24%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개장하고 나서 초반에는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오늘도 3,000포인트 못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답답한 흐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소비와 관련된 섹터들이 장초의 시장을 이끌었었는데요. 중국에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징둥에서 6.18 쇼핑 축제를 맞이해서 오프라인몰에 사람들이 대거 많이 좀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광저우나 베이징 매장 같은 경우에는요, 개장 전에 인파가 많이 몰렸다고 하고요. 좋은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 혹시나 품절될까 걱정되는 사람들이 오픈을 하자마자 뛰어가는 달리기 경쟁이 벌어졌다고도 하네요. 22억 건의 주문이 몰리면서 3주간의 신기록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오프라인의 가격 매력도 경쟁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소비주들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할인 정책과 소비 심리의 회복이 소비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렇게 중국 정부가 좀 도와주기 때문에 소매 판매 역시나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소매 판매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구환신 정책을 중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 낡은 것을 내놓고 새 것으로 바꾼다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인데요.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냐면요. 소비자들이 오래 쓴 물건들을 반납을 하게 된다면 정부와 기업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요.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을 말합니다. 소비도 높일 수가 있고 아무래도 낡은 제품들을 반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겠죠.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먹힌 걸까요? 지난달 5월 달에 중국의 소매 판매가 지난해보다 6.4%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상치가 4.9%인데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웃도는 소매 판매의 상승률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구환식의 정책과 쇼핑 축제 효과 그리고 외국인의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제 주변에도 요즘에 중국에 많이 놀러 가는데 이렇게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중국의 그러한 소매 판매를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중국 인민은행에서 기준금리를 3%로 동결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죠. 지난달 0.1%포인트를 인하한 후에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소비 진작을 위해서 계속해서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한다. 결국 돈풀기를 지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중국에 대한 기대가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중국의 소비 회복과 면세 매출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주가로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요, 중국의 매출액이 올해 21% 증가할 것이고 또 면세 같은 경우에도 10%가량의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리포트를 오늘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실적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서구권에서 실적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더마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증권사에서도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 기업들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어제와 오늘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흥국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스맥스와 한국폴마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ODM 대장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한국폴마에 대해서는 견
견조한 국내 실적과 관세 모멘텀이 기대된다라는 헤드라인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많다 보니까 오늘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부 종목은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고요. 두 자릿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현재 많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내수 회복 기대감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역시나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게 정부의 정책 기대감입니다. 정부가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규모는 30조인데 제가 20조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요. 세입 경정이 10조가량 빠지기 때문입니다. 세입 경정 같은 경우에는요. 예상했던 세입과 실제 세입의 괴리가 발생을 했을 때 조정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투입되는 돈은 20조가량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안은 6월 23일 국회에 제출이 될 예정이고요. 통과가 되게 된다면 또 다시 증시에 부양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증권에서는요. 2차 추경을 통해서 성장률이 0.18%포인트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 2차 추경을 합산하게 된다면 0.32%포인트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기존 전망치보다는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30조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인해서 GDP 상승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소매 판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게 됐을 때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도 함께 연동돼서 움직임을 가져가 주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민간 소비가 활성화하게 된다면 돈이 많아지게 되고 증시와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자산이 또 불어나게 되고 이게 또 소비로 이어지는 그런 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그렇다면 추경 20조가량을 어디다가 구체적으로 쓰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국민 지원금이 나가게 되고요. 지역화폐 8조가량 추가로 발행됩니다. 내수 살리기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 여행 가게 된다면 또 역시나 이를 좀 할인해주는 쿠폰 같은 것도 나오고요. 여기에 가전환급이라던가 장기 연체자에 대한 빚 감면에 대해서도 최대 90%가량 탕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빚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산 효과와 현금성 소비가 더해지면서 내수 회복을 자극시킬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목표인 듯합니다. 결국에는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에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올인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피 3천 시대가 3년 반 만에 다시금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정책 기대감 덕분이었습니다. 추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겠죠. 여기에 외국인이 다시금 돌아오고 있다는 점, 특히나 반도체 대장주를 사들이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관세 불확실성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을 했을 때보다는 완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국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주목한 건요. 유럽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의 변수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이 한번 후퇴하는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오후장 들어서 더 탄력이 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천선을 돌파하게 된 것인데요. 다만 변수를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죠. 상단이 지금 급격하게 단기간 상승했기 때문에 밴드 저항이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 관세 이벤트가 아직은 끝난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안 좋아서 시장에 어닝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건요. 잠시 숨고르기는 할 수 있어도 시장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수와 관련된 소비 진작과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봐야 되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기억하시면서 3,000포인트 그 이상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유가증권 시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켓네컷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윤주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3,000피를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인데요. 자세한 주가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3,010선까지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 지수인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합니다. 0.84%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약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세 흐름 가져가서 3,000피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10시 45분에 3,000피 딱 터치한 이후에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3,010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엔 약했습니다. 다만 장중에 다시금 오름폭 키워가면서 791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이후에 현재 시간으로 788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오늘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일단 개인의 매수세가 장 초반엔 들어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포착이 됐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장 초반에 팔자세를 가져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장 중반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현재 2,500억 원가량 강하게 사자세 보이고 있는 점은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팔자세 속에 기관이 300억 원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20억 원가량 눈치 보기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지수가 좋은 만큼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3% 넘는 강세는 굉장히 눈에 띕니다. 오늘 삼성전자도요. 외국인의 순매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현재 시간 59,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흐름 보일지는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도 괜찮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나 넘게 오르면서 30만 원 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이 AMPC 법안이 현행 유지가 될 것이라는 관점이 나오면서 다시금 이런 우려 조금은 덜어가면서 2차 전지도 주들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그 가운데 알테오젠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자로 부사장이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해서 이 특허 우려가 전혀 없다. 10월 말 출시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이에 대해서 오늘 알테오젠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 특허 분쟁 가능성 계속해서 낮아지는 만큼 흐름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강하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일제히 강세 가져갑니다. 아모레퍼시픽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일단 화장품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이 중국과 관계 개선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NH투자증권이 오늘 아침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강하게 시세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장 초반에 14만 7,400원까지 찍고 현재 기준으로 14만 4,700원 선 여전히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두산 피오셀도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이 미국 시장의 본격 공략 소식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한 건데요. 오늘 아침에 NH투자증권에서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한 데이터 센터발 수소 연료 전지 수주가 하반기 이 두산 피오셀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이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장 초반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현재 시간 22%나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3,700원 선 진학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역시 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 작용하면서 요즘 엔터주들 굉장히 좋죠. 그 가운데 하이브 주가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 증권가에서 이달 말부터 BTS의 완전체 활동 예상이 된다면서 목표가를 일제히 올려잡았습니다. 다만 아직 슈가는 복귀를 하지 않았지만요. BTS 완전체 활동이 기대가 된다면 하이브의 목표가 37만 원까지 제시하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달 들어서 하이브의 주가 무려 5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세 가져가고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BTS가 복귀를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일단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30만 원 선 지나가면서 30만 6,5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체크해야 할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계속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마켓 A컷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마켓 A컷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와 함께 시장 영향력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너무 좋습니다. 할 말 많은데 네, 늦게까지 하셔도 될까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중국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드디어 진짜 회복의 신호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구조적인 신호의 전환의 신호인지 아니면 살짝 튀고 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이게 완벽하게 간다라는 표현이 사실 네. 좀 되게 조심스럽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쪽 계열에서 뭐 한한령 해제라든지 뭐 그런 중국 소비가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나요? 뭐 거의 8년? 그러니까요. 뭐 엄청 네. 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이제 양치기의 끝판왕, 거의 삼성전자 주가 안 오르는 것만큼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좋은 내용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해서 또 좋은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또 이제 중국 쪽에서 엔터 아티스트가 공연이 5,000명 이하는 그냥 이제 지방에서 허락할 수 있게 되는 저런 내용들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저런 내용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의 뭔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중국 무비자 입국에 대한 부분도 단체가 이제 곧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중국 자체도 내수 소비를 키우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좋아지게 되면서 오늘 뭐 엔터, 화장품 뭐 본격적으로 좋아질 때마다 가는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힌트는 저는 사실 아모레퍼시픽 리포트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갑자기 공장에 대한 가동률을 확대를 한 게 있어요. 증설도 하고 도대체 이 회사가 왜 이럴까 했는데 굉장한 자신감을 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거를 좀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한 거고 그 리포트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 관련된 부분 나오면서 화장품이나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쪽 시장이 점점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는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사가 어떤 특정 회사가 증설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수를 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시장이 확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이제 고정비 때문에 망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큰 회사가 중국에서 그 오랜 기간 가동률이나 이런 걸 확대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로 좀 두고 본다라고 한다면 전환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까지는 네,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8년 동안 계속 양치기 소녀였기 때문에 네, 뭐 당했죠. 완벽하게 믿지는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화장품 강세가 얼마만큼 더 지속될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들어가기 좀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지금이 또 고점이었다 또 장기간 물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근데 이게 오늘이 조금 전반적으로 다 가서 그렇지 네. 아모레퍼시픽은 이 간지 좀 됐어요. 이게 네. 4월부터 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한 2달 넘었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가고 있었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10만 원이 간당간당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지금 벌써 14만 4,700원까지 올랐으니까 40%. 와, 많이 물론 올랐네요. 지수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 삼성전자 지수 올라도 안 오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했을 때 산업적으로 확실히 좀 기대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종목군들의 추세 추종을 조금 더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 아마 전반적으로 이래서 그럴 거예요. 뭐 코리아나 이런 종목 보시면은 오늘 딱 이제 진짜 오랜만에 급등을 탁 했거든요. 근데 과거에 화장품 종목군들이 중국발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급등을 하면 연달아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뭐 2019년에서 20년 넘어가는 초반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연속성을 좀 갖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슈 첫날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 괜찮을 수도 있다. 대신에 그거는 있죠. 요즘에 워낙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니까 다음 날 바로 간다라고 말 못해요. 왜냐면은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단타 뽕 이렇게 하고 또 바로 나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대신에 조금의 연속성을 가질 수는 있다. 그래서 만약에 불안하시면 너무 소용조하지 마시고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하시면 되잖아요. 우상향 하고 있고 차트도 뭐 흐름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군들도 괜찮고 LG생활건강도 지금 밑에서 전혀 못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거 과거에 150만 원 막 이랬었던 종목이 네.
170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 지금 30만 원이에요. 물론 아머레랑 좀 차이는 있어요. 대신에 그래서 리포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나 리스크 감소를 좀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이런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거 정도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 정도는 뭐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콜마 이런 건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중국 쪽으로 만약에 믹스를 한 거고 네. 지금은 사실 코스맥스, 실리콘2, 네. 그다음에 이제 펌텍코리아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해야죠. 그러니까 플랫폼. 그러니까 수출과 중심이 되어 있고 네. OEM, ODM 쪽은 뭐 당연히 수혜고 펌텍코리아도 용기니까 당연히 수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통 분모. 실리콘트는 유럽 지역에서 또 확장되는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도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안전하게 가는 거고 중국만 놓고 본다면 그런 애들. 그냥 공통으로 본다면 제가 후반으로 말씀드린 종목군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알아봤고요. 이제 화장품 잘 가고 뭐 엔터주들도 BTS 이제 완전체 컴백한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는데 중국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쨌든간 연관돼서 뭐 볼만한 것들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도 뭐 많이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한한령 해제에 네. 대한 내용을 지겨워도 계속 봐야 돼요. 네, 분명 달라지고 있는 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뭐 개그맨들이 가서 좀 공연한 네. 거, 그다음에 뭐 천태만상 부르신 분이 가서 이제 노래 부른 거 그런 것들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면 몇 년 동안 안 하던 걸 한 거기 때문에. 뭐 좀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5천 명에 대한 그 기준점. 네. 원래는 5천 명이든 100명이든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엄청 그렇죠. 힘들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방에서 허용권이 생기면 훨씬 더 이제 러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K-팝이 너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좋은데 그래도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버리면 엄청나게 좋아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공고를 엄청나게 많이 해줬고 그들이 음방이나 음원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YG 플러스가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어유도 최근에 주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팬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디어유나 SM 같은 경우 특히나 텐센트와 연관이 있고 네. 거기서 이제 플랫폼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디어유도 오늘은 안 오르지만 주봉이랑 월봉 보시면 주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플랫폼과 연관되어 있고 팬덤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중국과의 연관, 텐센트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 두 종목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드디어 국내 증시 3천 넘었고요. 지금 네. 3,012까지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게 결국에는 정부 정책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과 같이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면서 내수 회복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데 사실 지금 3,000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미 지수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죠. 반영이 안 돼 있으면은 여기로 못 오죠. 그쵸. 네, 못 네. 오는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추경을 단순히 이제 소비를 돌게 하는 걸로 그냥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 그냥 돈을 푼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코로나19 때 우리가 이제 3,300까지 갔다 왔잖아요. 네. 그때는 그냥 딴 거 없습니다. 그때 실적 안 좋았어요. 그때는 반도체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뭐 방산, 뭐 조선 다 실적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력 산업군이라는 게 사실 거의 부재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300까지 간 거는 돈을 거의 무한대로 풀었습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 민생 소비 쿠폰 돈 푸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현금 거래하면 다 그거 코인 그 국채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뭐 엄청나게 터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수도 좀 더 탄력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물론 그건 있죠. 상법 개정과 배당 분리과세라는 특히나 상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저번에 우리가 밸류업 지수 할 때 얼마나 잘 올라갔습니까? 그때도 네. 뭐 밸류업 지수가 진짜 이상하게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2,800대 후반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법 개정이잖아요. 훨씬 더 임팩트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배당 분리과세가 되면은 지금보다 지수 10% 이상은 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 상방은 더 크게 열릴 수도 있고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2,200대부터 지금 3,000대까지 거의 스트레이트로 올랐어요. 너무 빨랐어요. 이렇게 올라간 적은 코로나19 때 빼고 없습니다. 예, 단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 수출입 데이터 반도체 이런 거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라이팅에서 뺐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사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랑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왜 두세 달 만에 바뀌어봐야 얼마나 바뀌겠어요? 별로 바뀐 거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면은 익절 라인만 명확하게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저는 이제 3,000도 뚫었기 때문에 너무 지수에 연연히 하지 말자. 어차피 지수는 지금 이제 상법이 오픈되기 전까지는 저는 외국인이 안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보려고 들어왔는데 그거 확인도 안 하고 나가겠어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확실한 거, 과거에 전쟁 이슈 있을 때 우리나라 완전 폭락했었잖아요. 우리나라 휴전 국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큰데 이번에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지금은 좀 명확하게 보려는 뷰가 있구나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간밤도 미국도 별로 좋지 않았고 유럽도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 가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자체적인 이슈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값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 편안하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수를 볼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뭐 봐야 돼요? 산업 봐야죠, 산업. 산업? 네. 지금 뭐 지수에 왜 연연을 합니까? 지금 네.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한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좀 지겨우시겠지만 조방변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뭐 한두 달 사이에 거의 한 50% 이상 지금 기본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별로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지수는 외국인의 수급이 큰 이탈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수를 볼 때는 어떠한 특정한 이슈가 생겨서 지수가 엄청나게 빠지거나 네. 수급이 대규모로 이탈돼서 내 방향성이 바뀌는지를 볼 때 보는 건데, 지금은 사실 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수를 막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인 모멘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번에 정책 모멘텀으로도 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가는 거 보세요. 걔네 그 회사들이 뭐 바뀐 거 있나요? 없어요. 정책에 따른 수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정책주네요. 그렇다면 그 정책 관련된 것 중에 제일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지역화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항상 뉴스 헤드라인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갈지 아니면은 뭐 실적에 뭐 가장 먼저 반영될 거기 때문에 잘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지역 네. 화폐가 오늘 좀 급락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좀 저는 많이 간 것 같아요. 이미 끝났다. 왜냐면 네. 자 보세요. 대표적으로 코나에 볼까요? 네. 14,000원에서 86,000원까지 갔습니다. 네, 많이 가지 않았나요? 네, 막 엄청 많이 뭐 올랐네요. 이게 뭐 회사가 네. 펀더가 막 6배, 7배 올라갈 네. 만한 게 있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지금 카카오페이 이런 걸로 넘어가는 게 결국엔 그런 이제 결제를 카카오나 네이버 쪽으로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네이버의 하정우 AI 수석이 들어간 것도 분명 AI 쪽에 붐을 이뤄내긴 했지만, 이게 지역 화폐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진행이 되면 분명 트래픽이 높은 쪽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인 두 개 플랫폼이 네이버랑 카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역 화폐는 이미 결정이 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슈 좀 세론으로 나오는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본다라고 한다면 AI 소프트웨어나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전 스테이블 코인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종목군들도 지금 엄청 올랐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IT생 글로벌이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요것도 6,000원부터 3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5배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책주들이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려면 백화점이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내수주요, 네. 네, 내수주 보시면 얘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와. 백화점이 그렇다고 뭐 지금 매출 엄청나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뭔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질문을 주시니까 유통주, 내수주를 보시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조선, 방산, 원전, 변압기 뭐 이런 것들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저는 이번 상승의 피날레를 다른 방송에서도 전부 다 이제 반도체가 피날레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라고 했을 때 사실 결국에는 우리나라 뭐 네이버, 카카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이나 SK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보고 계신 쪽 역시 뭐 SK일까요? 네, SK가 단연 네. 뭐 좋기는 하죠. 근데 네. 저는 삼성도 결국엔 한 번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주식 방송 지금 한 13년 정도 하고 있는데, 네. 저 이렇게 지수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안 올라간 거 처음 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오르는지 참. 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좀 이건 신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단연 실적, 뭐 PER 수준, 뭐 이런 것들 다 따졌을 때 하이닉스가 유리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보시되,
저는 삼성전자도 굉장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은 원래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좋게 코멘트가 별로 안 났는데 뭐 최근에 이제 모건스탠리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나왔고요. 네. 점점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패시브 수급 들어오면서 이 종목이 한 번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 좀 믹스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 국내 역시나 소비를 살리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수의 반응까지 한번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셨길 바라면서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니 전등이 순서대로 켜집니다. 어디에도 전기 배선과 배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배선 시스템 전문 기업 위너스가 개발한 무전원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를 누를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꾸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무전원 스위치는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 작업 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위너스의 성장 핵심 제품으로 꼽힙니다.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지만 회사는 스마트홈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리모델링 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주택 시공 시에 건물 내에 벽석에 들어가는 배관과 배선이 없습니다. 그 배관 배선이 없음으로써 원가가 절감되고 또 시공 속도가 80% 이상 빨라집니다. 한 개의 전등을 여러 곳에서 두 군데, 세 군데서 복수 제어도 가능합니다. 저희 무전원 스위치는 리모델링, 인테리어 시장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위너스는 제품 개발에 힘입어 해외 시장 진출에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글로벌 전시회에서 제품 기술력을 인정받은 게 러브콜로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유럽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수익 다각화의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되면 배선기구 수요도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년 4월에 베트남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제품을 홍보를 하였고 이걸 기반으로 동남아 진출을 꾸준히 수년 전부터 모색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유럽의 C사와 MOU 계약을 완료하였고 제품 개발하여서 해외 진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4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멀티탭 사업도 기존 B2B에서 B2C로 판매처를 확대합니다. 최근 국내 유통 플랫폼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온라인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들 짚어보고 가시죠. 첫 번째 종목 이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로 시선이 쏠리고 있죠. 중국의 소비가 살아났다라고 하는데 중국 시장 회복 기대감이 화장품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회복 신호가 뚜렷하다고 하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2분기부터 중국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하면서 대중국 채널의 실적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나 2분기에 중국과 면세점 매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1%와 1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들려온 소식인데 중국 국영 면세점 그룹, 중국에서 가장 큰 면세점 그룹 중 하나인데요. 롯데와 신라를 방문해서 글로벌 면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유커 유입이 본격화되고 보따리상 수요도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여전한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고정비 부담이 여전히 너무 큰데다가 원화가 또 요동을 치고 있죠. 또 환율이 바뀌면서 원화가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리스크 요인도 함께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애경 산업이 오늘 또 주목 많이 받아가고 있죠. 예비 입찰이 마감됐는데 흥행했고 이에 따라 인수전에서도 흥행할 것이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이 애경 산업의 지분 63%가량인데요. 매출 비중이 이 회사가 화장품이 39%, 생활용품이 61% 정도 차지하고 있고 2024년 기준으로 매출이 6천억 원대, 영업이익 468억 원 기록한 회사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예상 매각가 최대 약 6천억 원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애경그룹에서 애경산업 매각을 결정한 이후로 예비 입찰을 진행하고 흥행했다라는 소식 오늘 주가의 호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화장품주 시세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앞서 짚어본 애경산업 현재도 10% 가까운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7,24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국화장품은 상한가 직행한 후 여전히 상한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한가 마감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리아나의 경우에도 24%, 25%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토니모리도 16% 이상 급등하면서 12,54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소식도 짚고 가야겠습니다. 태국 가상은행 인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장중에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은행 기업이 태국에 진출하는 것이 무려 2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이 최종 인가를 태국 정부로부터 획득하게 됐습니다. 컨소시엄에는 카카오뱅크가 포함되고 태국 3대 은행 시암상업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SCBX, 중국 위뱅크의 기술 자회사인 위뱅크 테크놀로지가 기술 파트너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 세 개 회사가 있는 카뱅 컨소시엄이 디지털 뱅크 구축 경험, 기술력, 현지화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가상은행을 출범을 위한 이 준비 법인이 3분기 중에 설립될 예정인데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오는 2026년 하반기에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 측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상품 서비스 기획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IT 시스템 구축을 주도할 것이고 향후에 설립될 가상은행의 2대 주주로 참여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태국 진출 소식 오늘 주가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도 함께 온기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10% 가까운 오름세 연출하면서 39,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의 주가도 동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65,000원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또 예스24와 KB금융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도 동반 2%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인포뱅크는 카카오뱅크의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1%대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또 늘린다고 하죠. 오늘 나온 소식인데 에어컨을 바꾸면 10% 또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도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추경 관련 발표를 먼저 좀 보자면 인공지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에 총 4,956억 원의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부 내용을 좀 뜯어보면 일단 태양광 보급 및 태양광 생산시설 융자 확대에 1,1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 R&D에 10억 원이 들어가면서 기술 개발에도 이렇게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에너지 공과대 인재 양성에도 100억 원을 투입하면서 인재 양성의 또 핵심 인재를 키우는 데도 주력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내수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이러한 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TV와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경우에 구매가의 10% 개인당 최대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급받을 수 있는 데에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신규 편성했고 대상은 전 국민에 해당하게 됩니다. TV와 에어컨뿐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까지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 약 240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했을 경우이고요. 이 가전제품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주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함께 현재 구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나노 신소재가 4%대 오름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5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도 7만 원 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Y와 OCI, 신성 ENG까지 동반 2%대 강세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추경안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어제 장 마감 때쯤에 나온 소식인데 자세한 내용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새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 총 30.5조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경기 진작에 가장 큰 비중이 들어가게 되고 15.2조 원이 투입되고 민생 안정에 5조 원, 세입 경정에 10.3조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기 진작 분야에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데 또 11.3조 원이 들어가고요.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2조 원 넘게 투입이 됩니다. 이 소비 여력 보강에서 가장 또 많이 투입이 되는 비중이 큰 부분이 바로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입니다. 여기에 또 10조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지급액이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역 화폐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할인액 지원 사업에 당초 2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2조 원까지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엔 6천억 원이 편성되면서 실망감으로 조금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러한 가운데 영화와 스포츠, 전시, 공연 등의 할인 쿠폰으로 780만 장이 함께 제공된다라는 소식, 오늘 영화와 콘텐츠 관련주 쪽으로 또 시세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콘텐츠 관련주 오늘 동반해서 잘 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작사인 바른손 상한가로 직행한 이후에 여전히 상한가에서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영화관 사업을 하고 있는 CJ, CGV, 콘텐츠리 중앙의 경우 각각 4%대, 9%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투자, 그리고 배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 뉴와 쇼박스 같은 기업도 2%, 6%까지 높은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이슈들 그리고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번엔 증권과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징주들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는 좀 주목해보는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8% 넘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대량 거래와 동반에 상승하는 이유들을 살펴본다라면 중국 매출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들어서 상하이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 전환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중국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더마 상품과 바디 헤어케어에 대한 뷰티 영역이 중국 시장으로 좀 확장이 되면서 결국에는 파이가 커지면서 매출이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과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좀 면세점 매출 역시 전년 대비 21%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해외 관광객 매출과 그다음에 중국 본토에 대한 매출의 증가,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시장에서의 가치 평가를 재평가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LG CNS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가를 넘어서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CNS가 상승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CBDC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8월 맥캐리피에 대한 의무보호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수록 고평가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서 보유수 물량에 대한 해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8월이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신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일 강세 보이고 있는 LG CNS까지 점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넘어가 볼게요. 종가에 베팅해 본다면 어떤 종목 고르시겠습니까?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삼성 SDS 좀 보고 있고요. 최근 AI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와 더불어서 오픈 AI에 대한 부분들, 플랫폼 쪽에 대한 생성형 AI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좀 부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현재 정부와의 정책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AI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1000곳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AI 3대에 대한 부분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삼성 SDS에 대한 기업 성격 자체가 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관점에서 종가 베팅주로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S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강합니다. 대부분의 특징주들이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아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 15개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화장품주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고요. 앞서 살펴본 CJ, CGV와 같은 영화 관련주 자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태국 진출 소식에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대한전손의 경우에는 AI 정책 기대감 받으면서 오늘도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수주 소식 전해진 가운데 오늘로 7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YG 플러스까지 오늘 대부분의 종목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 특징주로 꼽아주셨나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애경산업 앞서도 또 브리핑 도와드렸는데 예비 입찰이 흥행 기류를 보였다는 소식에 10% 넘게 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서서 이제 브리핑에서 어떤 중요한 요소들은 대부분 좀 짚어주셨는데 저는 좀 약간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경산업 그 제품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업 있죠. 이제 케라시스 샴푸 그다음에 2080 치약 요 두 개가 이제 주력 상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주가가 17,000원대죠. 근데 이 애경산업이 사실 제일 고가의 가격을 기록했었을 때는 7만 원대 후반까지 기록을 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7만 원 후반에서 거의 8만 원에서 17,000원까지 빠졌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사신 분들은 뭐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일단 63% 보유 지분을 매각을 하는데 한 10군데 정도에서 이제 SI와 이제 FI들이 이제 입찰을 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SI는 이제 경영을 참여하겠다. 적극적인 어떤 투자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FI는 이제 재무적으로 돈만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인수하는 쪽과 인수가 되는 쪽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애경산업이니까 인수가 되는 쪽, 피인수되는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애경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받고 6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4,500억대 정도 되고 있죠. 피인수되는 입장에서 애경산업 입장에서는 사실 뭐 가격이 가장 중요하지만 주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사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A라는 기업이 애경산업을 인수했다라고 했을 때 A 기업과 애경산업이 어떤 그 기업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인수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애경산업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어떤 기업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지 기존에는 이제 호반그룹이랑 동원그룹이 좀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호반그룹은 사실 지금 이 내부의 유고 자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 M&A 너무 적극적이긴 한데 사실 호반그룹과의 어떤 애경산업의 시너지 효과는 나기가 좀 약간 사업의 그 특성상 힘들죠. 동원그룹도 사실 좀 마찬가지인데 지금 호반이랑 동원은 일단 이번 입찰에서 빠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이번 애경산업의 어떤 그 매각과 관련해서 입찰을 했는지 일단 뭐 드러나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동국제약 두 기업이 일단은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 간의 시너지를 봤을 때 화장품 쪽이 지금 현재 힘을 많이 쏟고 있는 동국제약 쪽이 애경산업을 품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뭐 주가도 사실 그에 맞서서 반응을 좀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애경산업이
이걸 팔면 이제 애경그룹 같은 경우 이걸 팔면 앞으로 뭘 할 거냐. 사실 제주항공이 이제 애경산업의 앞으로 주축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제주항공 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보시는 게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애경산업 입장에서는 좀 잘 나갔을 때 팔았으면 좀 좋았을 걸. 그때는 사실 팔 이유도 없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좀 다운돼서 시가총액도 많이 좀 떨어진 게 좀 아쉽긴 한데 1분기 매출이 이제 매출은 1,500억 조금 더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60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좀 아쉽게 63%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 매출은 6천억대를 꾸준히 유지를 하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것은 좀 약간 그 시장에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한번 좀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이에요. 이제 거의 8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현재 17,000원대니까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매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수급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고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하방을 좀 지지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실 매각 이슈 갖고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인수자가 이 시너지 효과를 애경산업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이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도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애경산업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아모레퍼시픽. 네. 오늘 역시 화장품주 빼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네, 중국 시장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8%대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시장에서 화장품주들이 움직일 때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뒤따라서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많이 좀 따라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중국에서 화장품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화장품 기업도 이제 중국 탈중국화를 하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일본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중국이 가장 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중국에서 뭐가 좋아야지 화장품이 많이 팔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기본적으로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좀 완화가 되면서 경기가 좀 살아나고 그다음에 뭐 중국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된다. 다 맞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시장에서 좀 기사화를 좀 안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이제 청년 실업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에서 모 교수가 얘기를 하기에는 뭐 대학교 졸업한 청년 실업률이 60%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뭐 어디로 갔는지 뭐 행방이 불명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기사화되긴 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15% 후반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근데 한 올해 1월달, 2월달 정도에 16%였다가 이제 15%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게 사실 중국 청년 실업률이 뭐 완화가 됐다, 뭐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든 거죠. 근데 좀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 드라마틱하게 중국 실업률이 10%까지 공식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화장품주들이 머스트 해브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다. 요 이제 뭐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뭐 홀딩스의 시장이니까 뭐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는 굉장히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주가 상승률이 뛰어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따라는 가고 있는데 홀딩스가 역시 주가 흐름은 훨씬 더 좋은 상황이죠. 일단 지금 영업이익률은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제일 소위 얘기하는 잘 나갔을 때랑 비교하기 좀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좀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영업이익은 21년도 1분기 정도 수준까지 이제 회복을 어느 정도 해줬습니다. 21년도 1분기까지 영업이익이 회복을 해줬으면 그럼 21년도 1분기에 가격은 얼마 정도 주가가 얼마 정도 기록을 했는지 그때 당시 한 24만 원 정도 기록을 좀 했거든요. 지금 한 14만 원 정도 되니까 갭이 좀 많이 크네요. 일단 뭐 올라갈 여력이 높다, 많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미주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RX가 굉장히 고성장을 했었죠. 근데 지금 코스RX 같은 경우는 매출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작년 말과 올해 좀 영업이익은 좀 약간 정체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진 않습니다만은 좀 옆으로 좀 약간 플랫한 흐름 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가 좀 약간 저는 오히려 중국보다 국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는 지금 아모레퍼시픽 그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약간 멈출 기미가 좀 보이지가 않고 있죠. 아무래도 인디 브랜드들을 굉장히 좀 많이 시장에서 런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전통의 화장품 기업들이 좀 약간 힘을 못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좀 중요한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수출의 반이 이제 중국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전체 매출의 반이 아니라 수출의 반이 중국인데 과거에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잘 나갔을 때 곱하기 이제 10억이니까 중국에서만 일단은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나왔던 그 아모레퍼시픽이 적자를 보니까 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그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중국 쪽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예상을 해서 뭐 주가가 먼저 좀 반응을 하고 이제 목표 주가도 올리는 것 같은데 증권사 제도권에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목표 주가 최고로 지금 많이 꼽은 게 17만 5천 원 정도로 이제 뭐 내놓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17만 5천 원이긴 한데 일단 중국 쪽이 뭐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 실업률을 보시고 중국 쪽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은 그쪽을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차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이제 사고 있던 기관은 팔고 팔고 있던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 것 같은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약간 반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기관 쪽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지금 체인지 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런 단기적인 수급 변화보다도 어떤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매출이 세게 나오고 있는 중국 쪽에서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좀 전환된다라고 하면 수급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차트 보시면 지금 선은 이제 10만 원 선인데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진짜 큰일이 나지 않는 이상은 깨지지 않는 선이거든요. 근데 베이스로 10억 깔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절은 홀딩스 쪽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일단은 뭐 더 나아 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은 또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중심을 잡아줄 테니까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국 시장의 회복과 함께 이 화장품 대장주의 지위를 다시 공고히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2가지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금요일인데 한 종목 딱 고른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의류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는 한섬을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한섬. 네,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네. 브랜드죠. 굉장히 좀 비싸고 타임, 뭐 오조세컨 이런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지원금 이제 한섬 브랜드는 사실 그 스트리트 샵이 없죠. 백화점에서만 팝니다. 온라인에서도 팔긴 파는데 일본 지원금은 사실 그 엄밀히 얘기해서 이제 백화점 브랜드들은 상관이 없죠. 백화점에서 쓰지를 못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추경이나 이런 것들로 경기가 좋아지고 내수가 진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한섬도 일단 지금은 이제 센티멘탈적으로 바닥권에서 좀 약간 탈피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실적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한섬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상반기 이제 한섬을 시장에서 평가하는 한 주를 이제 뭐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상반기는 안 좋은데 하반기는 좋아질 것이다. 사실 이런 식의 종목이 사실 한두 종목은 아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한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좀 약간 개선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어서 주가 흐름이 그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약간 다운이 됐었죠. 영업이익은 한 33%, 매출은 한 3% 정도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을까? 일단 뭐 물건이 안 팔렸으니까 재고가 많이 쌓였겠죠. 재고 그다음에 할인 판매 영향. 저는 한섬이 이 세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섬이 뭐 할인 판매를 했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세일을 안 하는 브랜드거든요. 백화점에서만 팔고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이 다운된 영향은 일단 재고가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할인 판매에 영향이 있었다. 그럼 앞으로 무엇 때문에 좋아질 것인가?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이제 16% 정도 증가할 전망인데 이제 1분기에 어떤 그 악 요소들이 적용이 됐으니까 2분기에는 뭐 해소가 되겠다. 뭐 이런 정도 뉘앙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저평가인 종목을 따지자라고 하면 사실 반은 넘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섬 같은 경우는 퍼로 따졌을 때 우리가 보통 뭐 퍼 10, 1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섬은 지금 퍼 6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PBR로 가면 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PBR이 지금 0.2대에 머무를 정도로 굉장히
극저평가 구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극저평가니까 이제 가격적으로는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잠깐 체크해 보고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순 매도세가 지금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번지네요. 여기서 그렇죠. 계속. 너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언제 이걸 다 팔지 저도 궁금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데 네. 다행히 기관도 같이 매도세였다가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일단은 좀 매도세가 잦아들면서 매수 쪽으로 살짝 좀 전환되는 느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평가라고 해서 올라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가는 시장만 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내수 진작이 이번 정부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련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가격 전략 드리면 지금 17,600원대인데 18,000원 이하에서는 조정을 조금 연두에 두고 18,000원 이하에서는 큰 무리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22,000원,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16,000원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섬으로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22,000원으로 짚어주셨고요. 내수 회복 기대감, 실적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간 3시경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섹터 어떤 게 있을지 싱크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장 오늘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화장품이겠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화장품이 가장 큰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가장 큰 수혜 종목으로 화장품이 꼽히고 있기도 하죠. 이 NH투자증권에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이 화장품, 특히 이 중국향 매출 반등이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오늘 내놓으면서 목표가를 2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또 유럽과 중동향 매출이 함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수출 데이터도 함께 나오면서 화장품 쪽으로 매수세 강하게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 화장품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코리아나도 오늘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좋은데요. 그 가운데 NFC, 토니모리, 아모레퍼시픽까지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는 점 함께 체크해보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어떤 걸까요?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 여기서도 또 영화 쪽으로 조금 더 좁혀서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 추경 소식에 영화 쿠폰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가 2차 추경안 여기 30조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를 했죠. 이 안에 이 소비 쿠폰, 특히나 이 5대 소비 회복에 영화 산업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450만 장가량의 영화 쿠폰이 발행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영화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바른손 ENA 바른손이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AI 관련해서 AI로 드라마를 만든다, 쇼폼 드라마를 만든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관련 섹터에 힘을 붙이는 모습이고요.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CJCGV도 오늘 9% 넘게 강세 가져갑니다. 다만 장 초반엔 굉장히 강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힘이 약해지면서 현재 시간 10%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뉴 쇼박스 모두 다 일제히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점 체크해보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오늘 좋습니다. 이 코스피가 3,000을 타고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2차 전지주들 오랜만에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허니문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도 2차 전지주는 계속해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었죠. 다만 오늘은 2차 전지가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일단 호재성 소식이 여러 개가 있죠. AMPC가 현행을 유지한다라는 소식, 또 여기에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 여기에 더해서 이제 외국인이 저가 매수로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함께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 일제히 투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오늘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10% 넘게 가장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10만 원 선 넘어섰습니다. LNF,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오늘 일제히 강합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3% 넘게 오르면서 30만 원 선 회복한 모습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동향 함께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파이널샷과 함께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K뷰티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이죠.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알아보죠. 기자님과 함께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콜마가의 경영권 분쟁, 제가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이게 단순하게 남매 갈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남을 상대로 다시금 반환할 이런 소송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네. 이번 주 재계와 법조계에서 네. 가장 관심 있는 소식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단연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 소식입니다. 그동안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 그리고 차녀인 윤여원 대표 간의 갈등으로 알려졌던 사안이었는데 여기에 창업주인, 그러니까 부친이죠. 윤동한 회장이 직접 아들인 윤 부회장을 상대로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남매 간의 갈등에서 부자 간의 전쟁으로 비화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콜마홀딩스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도 즉각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이 사건의 시작부터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줬던 주식을 다시 내놔라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례적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상황까지 갔는지도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회장이 장남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를 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요? 네,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30일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에게 지난 2019년에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 현재는 이제 무상증자로 인해서 460만 주가 됐는데요. 이 460만 주 주식을 다시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윤 회장 측은 지난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 정신과 경영 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그 소송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는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 반환 소송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단 아버지인 창업주가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아들이 이제 어떤 그룹의 후계 구도 또 경영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창업주가 그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아버지가 딸의 편에 서서 딸인 윤여원 대표의 편에 서서 아들의 경영권 행사에 법적으로 제약을 가하겠다.
있다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윤동환 회장이 맨 처음에 설계를 했었던 콜마그룹의 후계 구도가 어떠한 형태인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증여가 쉽게 진행되는 건 아닌 거기 때문에 여러 회의를 거친 다음에 증여를 했을 텐데 이번에 제시된 이 증여가 어떻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 분쟁의 네. 씨앗은 지난 2018년 9월에 맺어진 3자 간 경영 합의에서 시작이 네.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버지인 윤동환 회장은 아들과 딸을 이제 모아놓고 같이 뭔가 합의를 했겠죠. 함께 후계 구도를 정리했는데 합의 내용은 아들인 윤 부회장이 그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그리고 핵심 사업인 뭐 화장품 제약 부문을 맡아서 그룹 전체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딸인 윤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는 콜마 B&H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받는 것, 이런 이제 구도로 경영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아버지인 윤 회장이 2019년 12월 아들인 윤 부회장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콜마홀딩스 주식을 증여를 했습니다. 이 증여를 통해서 윤 부회장은 그 지분율 30%가 넘는 최대 주주에 오르면서 결국 그룹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그룹 전체 그리고 화장품 쪽을 관리를 하고 따님분이 건기식 이쪽으로 교통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이번 합의가 어떤 이유 때문에 깨지게 된 것인지를 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불거진 직접적인 계기가 뭘까요? 네, 그 문제는 네. 딸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콜마 B&H의 실적이 부진에 빠지면서 좀 시작이 됐습니다. 콜마 B&H의 영업이익이 2020년에는 1,000억 원을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246억 원으로 이렇게 거의 뭐 반토막도 아니고 거의 4분의 1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명분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된 것인데 오빠인 윤상현 부회장 측 콜마홀딩스가 지난 4월에 경영진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윤 부회장 본인과 또 외부 인사를 콜마 B&H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여원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은 과거에 했던 그 독립 경영을 보장했던 3자 경영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경영권 침탈 시도다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이렇게 순순히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오빠인 윤 부회장 측이 이것은 이제 소송을 낸 겁니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법원에 내면서 결국은 남매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님이 건기식을 하면서 건기식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경영권을 건들면 안 되는데 오빠 측이 건드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사달이 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가장 큰 핵심이요. 증여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냥 증여를 한 건지 조건부 증여를 한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법리 다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버지인 윤 회장과 딸 윤 대표 측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2019년에 그 주식 증여가 3자 간 경영 합의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건부 증여와 같은 뜻인데요.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윤 부회장이 동생, 그러니까 딸의 독립 경영권을 침해해서 합의를 깼으니 이 증여 자체의 전제가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한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딸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아들 윤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콜마홀딩스 측은 경영 합의를 전제로 증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맞서고 있는데요. 당시 작성된 별도의 단순 증여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합의와 주식 증여는 별개의 사안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뭐 경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이 주식을 아버지한테 돌려줄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 아들 측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2018년의 경영 합의서 내용 그리고 2019년의 증여계약서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법적 효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도 이번 결정에 따라서 그룹의 지배 구조가 완전히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만약에 아버지 측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이기게 된다면 경영 구조가 어떤 식으로 지배 구조가 변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현재 상황, 네. 현재 지분 구조로만 놓고 보면 아들 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윤 부회장,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들인 윤 부회장 본인 지분이 31.75%에 달하고요. 또 최근 경영 참여를 선언한 행동주의 펀드 달튼의 지분 5.69%까지 더하면 약 37.4%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뭐 아버지인 윤 회장 그리고 딸 윤 대표 측 그 지분을 합쳐도 한 16%밖에 안 되니까 일단 지금 현재 지분 구조상으로는 아들인 윤 부회장 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결국 관건은 주식 반환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을 반환하게 되면 당연히 지분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이겨서 증여했던 주식을 되찾아올 경우 증여했던 주식이 약 12.8%에 달하니까 아버지와 딸 측의 지분 합계가 29%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반면에 아들 측 지분은 한 24%, 25%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역전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그룹의 경영권이 딸 윤여원 대표 쪽으로 또 넘어가게 될 그런 가능성도 생기게 되고요. 결국은 이번 소송, 이 주식 반환 소송의 결과가 콜마그룹의 지배권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번에 아버지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 소식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 뷰티 업계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지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올 것 같은데 기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회사에 안 좋은 일인 것 같고 왠지 주가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죠. 네. 통상 경영권 분쟁 소식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지분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분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분 확보 경쟁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급등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콜마홀딩스 주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했죠.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업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탈과 무관한 어떤 약간 투기적 상승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이 이제 마무리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분쟁이 계속 이슈가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결국 분쟁이 마무리되면 다시 이제 주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혹은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K뷰티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콜마그룹이 세계 3위 화장품 ODM 기업으로서 이 우리 K뷰티의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오너가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단순히 이 주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업 이미지 손상, 또 중요한 어떤 경영 판단 같은 것들이 지연되거나 다시 좌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지적과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태 향방에 따라서 콜마그룹의 지배 구조의 변화는 물론이고요. K뷰티 산업의 미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든지 이번 분쟁이 오너 리스크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기자님과의 말씀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연합뉴스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 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을 따르면 한국은 현재 66조 원에서 약 117조 원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핵 위협을 이유로 아시아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정당화했다. 파넬 대변인은 국방비 증액과 공정한 비용 분담은 아시아 동맹국들과 미국 국민 모두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113만 명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기로 했다.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 후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엔 최대 90%의 원금 감면도 적용된다. 하지만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빚 갚은 사람이 바보라며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해 1%포인트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곧 확정돼서 발표할 텐데 늦어도 3분기 정도까지는 구체적인 지급 방법, 절차 심사 요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인데요. 두 분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메리스증권 도국 WM센터 김경국 과장, 최영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3,000선 훌쩍 넘기면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대 강세 포착되는 오늘장 금요일인데 기분 좋게 마감할 것 같아요. 과장님 오늘 어떻게 시장 보셨습니까? 네, 오늘 한 3년 5개월 만에 일단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일단 다른 영역에 좀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번 랠리의 주도는 여전히 좀 오늘도 이제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외국인 매수 종목에 의한 주도주 위주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대 지수대의 밸류에이션을 여전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사실 계속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국면에 진입한 건 맞지만 현재 PBR 1배 정도의 구간이 현재 지수대 정도의 구간이고요. 사실 1.1배가 되는 구간이 3,284포인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316포인트가 코스피가 갔던 가장 역사적인 고점 부근인데 그 부근을 넘어선다면 사실 또 한 번 코스피가 새 역사를 쓰는 국면에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PBR 기준으로 현재 4.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1.4배 그리고 유럽 증시 대부분은 다 2배 정도의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피 1배 구간이라면 사실 지금도 밸류에이션상으로는 부담이 없는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새 정부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레포트가 오늘 하나 나왔는데 이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발표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역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드러났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관심이 좀 있었던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이슈도 이야기가 다루어졌는데 사실 상법 개정 관련주들이 6월달 들어서 강한 랠리를 펼치다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와 지주사들의 랠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쉬어가는 구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여전히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중소형 증권사 중에는 신용
신영증권 같은 회사들이 사실 자사주 비중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코론과 SK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사실 매우 저평가 구간에서, 그러니까 PBR 0.5배 정도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강세를 보였던 이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 미국발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 부분이 좀 오늘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아모레퍼시픽 지난번에 한번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현재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사실은 분기 실적 예상치가 사실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좋을 것으로, 실적 모멘텀이 조금 높아져 있는 밸류에이션을 좀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2 같은 회사들, 그리고 달바글로버 같은 회사들 업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오늘 그야말로 하드캐리를 해줬는데 이 안에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도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최영지 전문가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가 기다렸던 3,000P를 오늘 도달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저는 시장이 또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열 구간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역시나 개별 섹터 차별화된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단기간에 시장이 올라갔을 때 섹터별로 보면은 소외받았던 섹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소외받은 섹터들 중에서 올라갈 만한 추세 전환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섹터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추세 추종보다는 추세 전환하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좋겠다라고 전략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의 경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3,000포인트를 넘어섰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기준으로 PBR이 1배 이상 도달한 만큼 지금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을 건지 더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열권에 접어들면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만 봐도 코스피가 PBR이 1배 정도까지 도달을 했을 때 조정을 받으면서 저항받았던 사례가 2차례 이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코스피 1배 도달 이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 실적이 같이 받쳐주게 된다면은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는 역시나 섹터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섹터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이버와 카카오 주도로 해서 성장주가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성장주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가장 큰 원인이 AI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른손도 같이 AI 모멘텀이 엮이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실 그동안에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게 시장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계열사들도 많이 있고 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계약 관계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도를 하게 된다면은 그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반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네이버라고 한다면 기존에 CJ ENM과 협업 관계도 있었고 카카오도 계열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엔터사도 있고 그 외에 콘텐츠, 게임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 만큼 좀 전반적인 성장주가 올라가는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성장주가 주도하는 장세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가 오르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코스닥이 주도를 하면서 올라가는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 전략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번에 올라갔던 가장 큰 원인이 AI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AI 관련된 섹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나 AI 관련된 종목들을 보려면은 결국에는 밸류체인 경쟁력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AI 산업 자체가 단일 기술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밸류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데이터라던가 연산, 응용 서비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산업이 성장을 하려면은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고 고성능 반도체가 받쳐주게 된다면은 그만큼 AI 기술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AI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던 게 반도체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AI 기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들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꾸준하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장중에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비율이 1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달성한 결과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21년에는 코스피 3000 달성했을 때 삼성전자 코스피 비중이 20% 중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 비중을 다른 방산이나 조선, 다른 AI, 원전, 금융 관련 종목들이 또 채워주고 있고 오늘은 또 화장품주가 또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고요. 정책 수혜주도 골고루 움직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지도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변화하면서 선순환한 모습이 우리 시장 큰 조정 없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어준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에서도 1%대 오름세 포착이 되면서 3,024포인트까지 또 고점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46포인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 역시 오르면서 79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 더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00 1.6%대 오름세입니다. 오늘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3천억 원 이상, 기관이 1,5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 나홀로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이 673억 원의 순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6월 20일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요, 오후장 갈수록 마감에 다가올수록 시장의 강한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것 또한 시장의 분위기가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요, 전반적인 종목 분위기는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트레이딩 뷰를 보게 된다면요, 상승하는 종목이 많긴 한데 하락하는 섹터도 눈에 띕니다.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자 우선 반도체 가운데 SK하이닉스가 3.6% 강한 상승 나왔는데요. 지금 상단에 계속 막혔을 때 상승했었던 원전 대형주인 두산에너빌리티는 1%가량 빠지고 있고 조선주들도 일부 종목 조정을 받았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데 삼성중공업도 오늘은 3%가량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방산이나 원전 일부 종목을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이렇게 수익률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일부 종목은 지금 시세를 좀 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금융주들은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사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카오겠죠. 3년 만에 탈출했다 이러한 기사들도 있는데 네이버가 7% 가까운 강한 상승, 카카오도 10% 두 자리대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오늘 인터넷 대표주들 AI 훈풍을 고스란히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넘게 상승했고 완성차 기업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관세 리스크에 대한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기아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상승하는 종목이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만 제약바이오가 조금은 부진했습니다. 지수의 상승 대비는 상승폭이 다소 아쉬웠던 게 알테오젠이었고 미용 관련된 기업들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휴젤과 클래시스는 하락했고요. 파마리서치는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보르노이가 14%가량의 강한 상승, 삼천당제약도 4%가량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그동안 시장이 잘 갔을 때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오늘은 시원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12%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로봇 관련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6%가량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제조업이라던가 전자기술 쪽에서는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대체로 매수세, 매기세가 조금 확산됐다는 모습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도 엇갈렸습니다. 펄어비스 하락이지만 오늘 카카오그룹도 전반적으로 좋았네요. 카카오 게임즈도 무려 5%가량 상승했고요. 디어유 2%, 오늘 엔터 관련 기업들도 일부 종목으로 시세가 괜찮았죠. SM이 2.3%, YG가 4%가량 상승했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VT 실리콘2 역시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 주들의 시세가 좋았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수단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오늘 강한 상승이 장 막판까지 이어졌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오늘 1%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1.48% 결국에는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지수가 또 한 번 레벨업을 했습니다. 3,020선 돌파했습니다. 3,000포인트뿐만 아니라 그거를 20포인트 더 상회하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무려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790선 돌파했습니다. 800포인트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도 1.5%,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닥보다도 더 상승폭이 높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또다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무려 5,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좀 소화해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소폭입니다만 매수로 돌아선 모습, 하루 걸러 하루 사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특히나 외국계 증권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될지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가증권 시장 대비 명확한 방향성, 수급 방향성이 좀 부재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는데 400억 원 그리고 300억 원가량 소폭의 수급 공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수급 상황이 지수의 상승률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강하게 상승했고 특히나 하이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환율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리포트 나오고 있고요. LG 엔솔이 오늘 4.8%가량 상승하면서 5위권에 있는 종목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입니다. 역시나 일제히 상승했고요. 2차 전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바이오는 오히려 지수 대비 상승폭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6%가량 상승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초가 대비 장 막판의 흐름이 더 좋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과연 3,000피를 넘어서 우리 시장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마감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환율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죠.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시장 동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우선은 전일 미국장은 휴장으로서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밤에 나온 얘기는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중동 분쟁에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개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핵 협상을 위해서 이란이 나설 수 있도록 기한을 준 것으로 해석되면서 좀 위험자산 선호로 해석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로는 각국의 금리 결정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제 물가 상승이 0에 가까운 스위스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0%로 내렸고 영국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그 각국가 간의 이제 경제적 상황에 따른 금리 정책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1,379원을 시초가로 원달러는 시작했는데 코스피가 3,000을 뚫고 상승하면서 강한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370원 하향 돌파해서 1,365원까지 레벨 하락했고
마감 역시 1366.2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환율의 안정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다음 주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주식 매수랑 중동 전쟁에 관련된 변동성이 급격하게 서로 상충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중동 전쟁 개입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 내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지지 기반에서도 강한 반발을 일으키면서 부채 협상 그리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전쟁으로 인한 군비 지출 그리고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가중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서 전쟁에 참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계속 시장에서 나오면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 쪽에서 진영학적 리스크에 따른 환율 상승을 경계하는 발언 계속하면서 실제 점심시간마다 전일도 1,486원에서 10원 정도 급락, 오늘도 8원 정도 급격하게 급락을 하는 것으로 봐서 개입성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380원을 뚫고 올라가면서 1,400원 정도까지 또 상승 가능하다고 봤는데 지금 현재 1,380원 이상으로서의 매도세 계속 확인됐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관련돼서 재차 상승 의견은 버리고 레인지장으로 다시 재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380원대에서 매도 물량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상단이 조금 막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란 중동발 리스크가 다음 주 역시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원님 환율 동향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 기분 좋은 오름세 보여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선물 같은 오늘이었는데요. 다음 주 시장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국 과장께서는 다음 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중동발 지역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주말에 좀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나온 얘기로는 이제 미국의 이란 공격이 주말 사이에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내 증시가 기술적으로 조정을 한번 겪는다면 이런 부분이 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의 가능성을 대략 한 60% 정도로 점치고 있는데 사실 만약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라든지 또 중동 전 지역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좀 우려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면 사실 이런 개입을 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가 상승이라든지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시바 가능성,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개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쉬운 결정은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주도가 되는 그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서 더 살 여력이 있느냐가 사실 궁금할 텐데,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지난번 4, 5월 급락이 나왔을 때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을 한 10조 정도 매도 포지션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로 상방의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리고 오늘 마디 가격인 3,000포인트를 넘었지만 만약에 3,3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올타임 하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들의 포모가 심각해질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개인의 매수까지 가담이 된다고 하면 사실 지수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격대까지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주목해봐야 될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실적 시즌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장품 섹터가 그 하나를 차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 수주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조금 좋지 못했던 조선 섹터,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 중에서 약간 좀 소외를 받았던 조선 섹터가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이익 성장치를 분기별로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섹터가 사실은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클리커 사업의 특성이 사실은 분기별로 이 수주 피컷의 우려를 점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길게 본 사이클이기 때문에 사실 27년도까지는 조선주에 대한 이익 성장이 거의 답보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주가의 반영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리레이팅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FDA에서 일단은 유전자 조작 임상 관련된 전면 중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도 마이넥스라든지 에스판 같은 미국과 중국의 제약바이오 패권 전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사실 개별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수급적으로 좀 비어있는 부분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주가가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노려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주목해볼 만한 섹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최영주 전문가께서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관점에서는 증시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정에 주목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할지 안 할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25일에 MSCI 2025 연례 시장 분류 리뷰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르면 내년에 편입에 대한 것들이 발표가 될 걸로 보이고 내후년에 편입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편입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이 일정에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이 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협상입니다. 그만큼 이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4일에서 26일에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NG 수입 확대라던가 조선 협력 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율을 조율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시장에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이슈에 따라서 조선주들이 단기간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성숙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대이기는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에 따라서 관세 협상에 따라서 당연히 수출주에 대한 대응 전략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지금 꺾일 거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만약에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것들이 좀 조율이 된다면은 자동차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사실 관세에 대한 것들이 아직 확실시 되진 않고 있는데 시장 성장성이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보유 관점에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출로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좀 압축해 볼게요. 과장님께서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한 20% 정도 올랐는데 오늘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은 사실 오늘 NH에서 레포트가 나오면서 수급에 쏠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산 퓨얼셀 사실 AI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미국 연료전지 시장 진출 그리고 확대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최근에 좀 세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가 점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전기 충원에 대한 이슈는 일단 항상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이라든지 수소 연료 발전에 대한 수요도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활발하다가 오늘 상당히 6만 원대 상당, 2만 원대 상당을 뚫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2만 원대를 갭으로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보다는 사실 추가 상승 여력이 커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 현재가 매수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9,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8,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오늘 많이 가서 또
주셨고요. 최영지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한미 반도체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산업에 있어서는 역시나 반도체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지금 바닥권에서 또 올라오고 있어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후공정 관련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최근 들어서 HBM이라던가 3D 패키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AI 반도체에는 고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직접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술에 사용이 되는 게 한미 반도체의 장비입니다. 그만큼 수혜를 입을 걸로 전망이 되고요. 미국 마이크론이 지금 HBM4 샘플을 납품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한미 반도체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수혜를 받을 걸로 보이는데 게다가 한미 반도체 고객 비중 중에서 90%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중입니다. 그만큼 마이크론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이제 장비 수요가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한미 반도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하반기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10만 8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시장 한마디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실적 시즌의 준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이제 바라볼 때가 되었다. 전문가님께서 어떤 메시지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하루 이틀의 잔파도는 타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간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높은 파도가 올 수 있을까요? 함께 또 다음 주 시장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